네, 그러면 78-2회를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부가세 신고서 띄운 다음에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해보세요. 자기가 이제 그거를 이제 몇 번에 넣었는지 옆에다가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78-2번 문제도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좀 베이직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산세 문제가 좀 빡세게 안 나왔었거든요. 우선 해보겠습니다. 매출 자리부터 갑니다. 날짜는 2기 확정이니까요.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숫자들이 아마 튀어나왔을 건데 그런 것들 다 제거를 하고 동그라미 1번부터 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매출액이라고 돼 있죠. 금액이 1243000 돼 있는데 부가세 별도니까 그대로 적혀 있는 대로 넣을게요.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매출처의 접대 목적으로 제품을 제공함. 요건 이제 생각할 게 있어요. 그 부가가치세법에 간주공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게요 하고 판 게 아니지만 그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판 것으로 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거래 그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거 그냥 줬는데요, 안 팔았는데요, 이러면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자 어떻게 하냐면 뭐 접대 목적으로 줬다, 뭘로 줬다 이러면 거의 다 과세를 때립니다. 단 이런 건 있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전 목적으로 준 거 있죠. 그거는 과세 안 때려요. 근데 그 이외의 것들, 그 이외로 뭐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라면 그거는 과세 때리는데 금액은 시가로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보시면 원가가 1000만원, 시가 1200만원 보이실 거예요. 그거 시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몇 번에 들어갈 거냐. 보시면 영수증은 없잖아요.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카드 명세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니죠. 그러면은 4번입니다. 4번으로 시가 1200만원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이 세 번째 거는 방금 했었던 문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읽어볼게요. 2017년 2기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예전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금액이 있다. 그 금액은 2750만원 부가세 포함이다. 여러분 2750이라 적혀 있잖아요. 그거 쪼개보시면 2500만원 플러스 250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 세액은 250만원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50% 회수했대요. 그럼 250만원의 50%는 125만원. 8번으로 가셔서 125만원이라고 넣어주세요. 8번 125만원. 지금은 공제 받았던 거를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핑크색 부분에서 8번에서 플러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매입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2018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전자세금 계산서, 영수증 이름 나왔고 과세 매입액 8억 원이네. 8억 원에 대한 부가세 별도에 대한 내용이다. 요거는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약간 독해를 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8억 원을 10번에다가 다 적으시면 안 되고요. 그거 8억 원에 대한 디테일한 구체적인 내용이 밑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서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먼저 동그라미 1번. 제품 생산용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기계장치를 체크하셔야죠. 걔는 고정자산이거든요. 그래서 11번에다가 기계장치 금액을 넣어주셔야 돼요. 235000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10%는 235. 이런 식으로. 매입은 여러분이 좀 그래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이 있고요. 그 다음
제조 관련 원재료 일반 매입액이 보이실 거예요. 그 두 개 다. 그러니까 거기서 특징은 그거예요. 접대 목적 불공이잖아. 맞죠? 근데 아까 불공 어떻게 한다고? 일단 10번에 넣어. 그 다음에 처리해거든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5번에 500만원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원재료 일반 매입인 5억 6천만원 두 개 합쳐서 5, 6, 5거든요. 그거 10번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10% 붙여가지고 5, 6 이렇게 넣죠. 자, 거기까지 일단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괄호 안에 있는 거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처리할 거 있죠. 접대 목적이니까 불공이다. 그러면 16번에 가서 접대 목적 따로 한 번 더 넣자. 500만원. 여기 어디고 세액이죠. 세액 잠깐만 아니지. 16번에 가서 49번으로 점프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500만원 50만원까지 세액까지 넣어주세요. 50만원까지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동그라미 3번 밑에 보시면 괄호 해가지고 원재료 매입액에는 지연 수취분이 2천만원 포함되어 있다 보이시죠? 지연 수치를 체크하신 다음에 지연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가산세거든요. 그러면 가산세로 일단 가볼게요. 그리고 지연 수치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다시피 숫자가 적혀있죠. 그러면 공급가액 넣자고 했어요. 2천만원. 그러면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려운 가산세가 아니에요. 아직 어려운 가산세는 안 나왔습니다. 우린 있는 그대로 놓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미환급세액 위치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21번입니다. 21번으로 가셔서 미환급세액 그대로 넣으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면 이 문제는 끝인데 중요한 문장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의사항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뒤에 보시면 전자신고세액공제라고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전자신고를 직접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원만큼의 세액공제를 해줘요. 물론 이 문제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안 받는, 생략한 데 쓰니까 안 받지만요. 위치만 알려드리자면 이 오른쪽에 53번 보시면 이 53번 옆에 빈칸 여기 클릭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혹은 전자신고 하였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원 넣으시면 돼요. 요건 숫자 만원 직접 외워서 입력합니다. 만원이라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넣지 말했으니까 뺄게요. 됐죠? 이렇게 만원. 다 하셨으면 저장. 자, 그 다음 일단 77번까지 해봅시다. 77번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77에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는 어려운 문제가 거의 안 나왔네요. 77에 해보겠습니다. 자, 77에 날짜 넣고 화면 이렇게 다 지웠어요. 깨끗하게. 자, 매출 매입이 잘 구분되어 있죠. 책에 보시면. 자, 거기서 하나씩 갑니다.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 1번. 요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넣으실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적혀 있죠. 전자 세금 계산서는 9억 7천인데 종이 세금 계산서는 1,000만 원이 있다. 이 말 보이시죠? 이게 아셔야 될 게 법인은요, 무조건 전자 세금 계산서를 써야 돼요. 그 말은 이렇게 종이로 쓴 거 우선 요거 인정을 해줘요. 근데 종이로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물립니다. 그래서 그거 옆에다가 적어만 놓으세요. 종이로 했으니까 이제 가산세가 있다는 것만 체크만 해두시고, 가산세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보시다시피 2,200만원 있죠? 또 3번으로 가서 넣겠습니다. 근데 금액 조심하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 돼 있죠? 그러면 2,000만원만.
자, 그 다음 3번. 현금과세 매출액이 1억이 아니고 1155만원인데 부가세 포함이고, 밑에 보시면 현금 영수증 따로, 현금 영수증 아닌 거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현금 영수증은 3번에 가야 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금액이 1100만원이라는 말의 뜻은요, 1000만원 플러스 100만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 원래 들어있었는데 1000만원 추가하면 3000만원. 됐나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미발급금 55만원 보이시죠? 그거는 50만원 플러스 5만원. 이렇게. 자, 아까 수출은 몇 번입니까? 수출 6번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수출은 6번. 자, 수출 6번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대손금액. 이게 아까 전에 내가 예전에 외상으로 팔아갖고 세금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대손이 발생했죠. 그럼 그만큼 세금 빼줘야 되겠죠. 그거를 말합니다. 근데 금액 보시면 4,400만원의 부가세 포함 보이시죠? 자, 그러면 걔를 쪼개봐야죠. 4천만원 플러스 400만원. 세액은 400만원. 자, 그럼 대손세 가감 8번에 가셔서 어떻게? 마이너스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400이라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400.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이너스 400입니다. 자, 그 다음 매입자료 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입액 7억 2천. 그 밑에 보시면 또 세부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럼 밑에 거를 보시면서 좀 따지게 가겠습니다. 원재료 6억 2천, 기계장치는 고정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접대 목적 매입분 1000. 여러분 6억 2천과 밑에 있는 1000 있죠? 그 두 개를 10번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6억 3천. 세액도 넣어주세요. 고정자산은 9천. 900. 그리고 접대 목적 거 한 번 더 따로 처리 갑니다. 16번에 가셔서 49번으로 가셔서 1000만원 100만원 넣죠. 자, 예정신고 미환급 21번. 요런 거는 뭐 그냥 넣는 겁니다. 요런 거 그냥 넣어주시고, 그 다음 기타. 동그라미 1번은 됐지만 동그라미 2번에 결정적인 문구가 있다.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여 줄 거세요. 아까 전자신고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53번으로 가셔서 만원을 넣어주자. 만원. 자, 일단 기본적인 거 다 넣었고요. 이제 아까 가산세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이 세금 계산서 가산세 어디 넣는가? 자, 가산세 창 띄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뭐 종이 세금 계산서 관련된 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넣냐면 세법상에는 있거든요. 이 메뉴에는 없거든요. 메뉴에는 없고 세법에는 있어요. 세법에 뭐라 되어 있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그걸 발행해야 되는데 안 하고 종이로 했다? 그러면 100분의 1을 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100분의 1을 곱할 수 있는 게 59, 60, 뭐 미전송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 100분의 1, 60번을 쓰는 거예요. 60번을 가지고 우리 종이로 했구나 이러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종이로 했던 게 1000만원이었죠. 거기에다가 씁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공급가액의 1%니까 여기에다가 얼마고?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냥 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답안을 보시면 법인이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60번에다가 넣는 거예요. 됐죠? 딴 것들은 뭐 다 2%, 0.5%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넣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뭐 안 넣어도
틀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딴 거 잘 넣으시면 돼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가산세는 좀 애매한 게 있기 때문에 물론 기억을 하셨다면 그거 뭐 명확하게 넣으시면 되지만 기억을 못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76-2는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부터 가산세가 좀 센 게 나와요. 자, 갑니다. 우선 문제 읽겠습니다. 2017년 일기 예정. 우선은 지금 데이터를요, 저희가 올해 거 쓰죠. 그러니까 2017년도 문제랑은 연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 일기 예정 이런 식으로 몇 기며 예정이냐 확정이냐 그거에 좀 연연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봅시다. 일기 예정 그러면 1월부터 3월입니다. 데이터는 뭐 저장하시면 되겠고 1월부터 3월. 아니요. 데이터는 안 불러와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읽어볼게요. 지금 어떻게 읽는지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 자,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음의 내용이 누락되었다. 이 말은요. 자, 아까 전에 메모장을 보시면 또 안 되네. 아까 자, 봅시다. 요 기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왜 4개로 쪼개놨냐면 이 기간에 발생한 거래들 있죠. 영수증 거래들. 그 기간에 신고를 다 해야 돼요. 그냥 영수증 처리 다 해야 되고 그래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일기 예정 신고 때 거래가 있었는데 그때에 따로 뭐 입력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정으로 밀려온 거예요. 밀려와서. 그러다 보니까 뭐라 부르느냐면 누락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 신고 기간 때 누락된 거를 확정 신고 기간 때 일단 넣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산세 붙습니다. 그때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예정 신고 누락분을 반영 이런 말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예정 신고 때 해야 될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확정 신고 때 하자. 대신 가산세는 물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시면 날짜가 1월부터가 아닌 거예요. 1, 2, 3, 4월부터 6월이 되어야 합니다. 입력되어 있는 거는 다 지울게요. 일단 다 지웠습니다.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다시 갑니다. 2017년 일기 예정 신고 시 다음의 내용이 누락되었다. 그 말은요, 밑에 있는 표 있죠?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다 누락된 거예요. 그거를 일기 확정 신고에 넣어라.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 괄호 안에 부당과소 신고는 아니다. 부당이 되면 또 가산세가 더 많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부당은 아니다. 예정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 90일. 일단 90일 동그라미. 전자신고세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직접 입력을 해라는 뜻이고, 매출 자료부터 간다. 자, 이제부터는 잘 보세요. 아까까지는 매출 자료들 1번부터 요 8번까지 이렇게 넣었었죠? 근데 요거 예정신고 누락분은 오른쪽에 32번 보세요. 여기에다가 넣어야 돼요. 예정신고 누락분은. 왜냐면 확정신고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당사의 제품을 태흥무역에 매출하고 구매 확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 영세율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영세율. 그리고 세금계산서란 말 체크. 그게 공급가액은 600만원, 부가세 빵원.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하였다. 자, 걔는요 34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영세 세금계산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600만원 넣고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당사에서 사용하던 트럭을 한우에게 매각을 하고 매출했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나왔고요. 공급가액 1000, 부가세 100,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 걔는 32번입니다. 영수증을 잘 봐야 돼. 거기에다가 1000만원. 지금 32번에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당사의 제품 440만원 부가세 포함 비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자, 33번에 보시면 기타라고 되어 있죠. 과세 중에서 세금계산서 이외의 것은 뭐 기타로 다 간다. 요거는 이제 신용카드도 마찬가지. 자, 그럼 여기다가 400만원이라고 넣습니다. 400만원. 그 다음 매입은 37번입니다. 3738 두 개 다 밑에도 있고. 자, 해봅시다. 정상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아서나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 보이시죠? 37번 800만원 세액 80만원 그리고 지연수치 줄 거 넣으세요. 지연수치와 관련된 가산세가 또 붙겠네요. 자, 우선 가산세부터 해봅시다. 가산세 창을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웠었던 게 지연수치는 대충 아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연수치부터 해볼게요. 지연수치는 61번에 있고 거기에 가셔서 지연수치와 관련된 거 금액이 800만원이죠. 그러면 800만원 일단 이렇게 넣고 우리가 배운 것만 했어요. 일단 지연수치 넣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보셔야 될 거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예정신고 누락분을 보시면요, 이 가산세는 어떤 가산세 어떻게 매기는 거냐 하면 네가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 그거 안 냈잖아, 그거에 대해서 가산세 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예정 누락분에서 매출의 합계 세액을 보세요. 세액 140만원이죠 매출. 그 다음 매입을 보세요. 80만원 보이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다 반영했을 때 추가로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인 거예요? 60만원 계산되세요?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갑니다. 지금 예정신고 때 신고해야 될 걸 안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추가로 신고를 다 하고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봤어요. 결과가 이래요. 그래서 나는 최종적으로 매출세액이 140 발생했고요. 매입세액 공제되는 게 80만원이라고요. 그럼 이 두 개를 종합해보면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세액은 60만원이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나는 가산세를 어떻게 매기냐면 그 60만원에 대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60만원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산세와 관련된 책 앞에 쪽에 보시면 책 앞에 쪽에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분, 납부불성실 요 부분이 맨 밑에 있는 거, 요 식이 하나 있을 겁니다. 69번, 71번에 넣는 건데 일단 예정신고 누락분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가산세 낸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69번과 71번을 기본적으로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아까 제가 60만원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 60이다 했죠? 그 60을 이제 여기 세액 부분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을 만들어야 돼요. 식 만들어 볼게요. 요걸 이제 보시면서 자, 일단 10%라고 적었는데 뒤에 50%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0%만 딱 계산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6개월 안에 네가 자진해가지고 잘못했다고 가산세 신고하면 50% 할인해 줄 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예정신고 누락분을 그 다음 확정신고 때 신고한다라는 말은 6개월 미만이에요. 그래서 뒤에 곱하기 50%가 붙어요. 이만큼 이제 할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69가 보시면 신고 불성실이죠. 신고를 안 했죠. 그럼 납부도 당연히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납부 불성실까지 붙어버리는 거예요. 납부 불성실 60만원. 근데 식을 보시면 일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에서는 90일. 그 다음에 만분의 3. 요거는 그냥 절대 수치예요. 곱하기 만분의 3 하면 돼요. 만분의 3.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두 개를 계산을 우선 하시면 3만원. 그 다음에 1620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처음에는 힘든데 나오는 게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뭐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식에 따라서 지금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입력하는데 자, 이 가산세 중에서 60 몇 번이고 69번 여기 있죠. 요 69번에다 넣으시면 되고 먼저 여기 앞에다가는 60만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해서 나오는 3만원은 뒤에다가 넣고 그 다음 71번 60만원 넣고 세액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200 넣는 거예요. 자, 이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어떻게 붙는지를 잘 또 기억해 주세요. 앞에 있는 식 있죠? 그 부분, 그거는 이제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날짜 곱하고 1만 분의 3 곱하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것도 신고는 10% 곱하고 50% 감면해주고.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남았어요.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지금 일단 두 가지는 넣었는데 자, 다시 예정신고 누락분 화면을 띄웠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세액과 관련된 걸 보고 신고 납부 제가 계산을 막 했었잖아요. 근데 영세를 한번 보세요. 34번. 얘는 애초에 세액이 없네? 맞죠? 그리고 세액이 없으니까 방금 가산세 계산할 때는 벌을 못 받은 거예요, 얘는. 그럼 얘도 따로 벌을 받아야 되거든. 영세, 세금이 없다 보니까 납부할 건 없겠죠, 애초에. 근데 영세도 신고는 해야 돼요. 됐어요? 영세 금액 600만 원이거든요. 자, 가산세로 가보시면 72번 보세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뒤에 숫자 보이시죠? 아까 제가 숫자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해라? 그냥 그 앞에다가 공급가액을 일단 넣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영세율은 600만원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안 끝나요. 아까 전에 기억나세요? 69번 이거 있죠? 이게 신고잖아. 신고 맞지? 신고를 6개월 안에 하면 어떤 혜택을 준다 했어? 감면. 영세율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신고죠. 그러면 3만원이 아니라 원래 3만원이긴 하지만 빨리 신고했으니까 50% 감면 15,000원. 여기까지. 됐나요? 지금 이제 가산세가 새로 등장했어요. 75-2번 문제를 이제 풀 건데 그것도 가산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이거 푸실 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 보고 제가 풀으라고 시간 드릴 때는 샤프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하실 때는 뭐 파란색으로 일단 다 적으시고, 그리고 가산세 있죠? 걔네들은 따로 이제 빨간색 펜으로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색깔로 조금 구분을 하셔가지고 넘버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가산세는 보통 마지막에 넣는 게 좀 낫거든요. 자, 이기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자, 다 무시하고 새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 자료부터 갑시다.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매출액, 얘는 1번 넣고, 신용카드 과세매출액 3번 넣고, 직수출액 6번, 아직까지 어려운 거 없네요. 넣고, 4번 별표 치셔야 되겠다. 예정신고 누락분 보이시죠? 예정신고 누락분이 발생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발행된 카드 매출을 예정신고 시 누락을 하고 2기 확정 때 신고하였는데 그 금액은 1100만원이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넣겠습니다. 어디냐면 33번에 보시면 기타에 가셔서 부가세 포함 1100이란 말은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일단 넣어주세요. 이게 딱 나오면 바로 생각하실 거, 이거 가산세 붙겠네. 그리고 보세요. 아까는요, 매입의 숫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매입에 있던 세액을 뺀 다음에 그 남은 세액에다가 가산세 계산했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매입에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분이 없어요. 그 말은 여기 100만원 보이시죠? 얘만 가지고 가산세 계산 이따가 하겠습니다. 됐죠? 매입에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매입자료 입력.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매입의 공고가액은 2억 7천인데 그 밑에 세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2500cc 5인승 승용차, 일단 요거는요 11번 고정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 넣어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죠. 얘는 1000cc가 넘었죠. 불공입니다. 그래서 16번에다가 그냥 일단 연속적으로 넣어 버릴게요. 49번 가서 넣고, 그 다음 나머지 공급가액이 2억 2천만원, 그거는 고정자산이 아닌 일반이다. 그러면 10번에 가셔서 2억 2천 넣고 2200 넣고, 이렇게 하면 매입 일단 끝났고,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그 밖의 14번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40번에 가셔서 입력을 합니다. 요거는 보시다시피 밑에 각주가 3번 전부 고정자산이 아니라 일반 매입이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0번에 넣는 거예요. 만약에 고정자산 어쩌고저쩌고 있었으면 41번으로 가야 됩니다. 금액 1000만원 40번 세액도 넣어주시고, 자, 기본적인 입력 끝. 이제 가산세로 갑니다. 가산세 계산하기 전에 예정신고 누락분 세액을 보시면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세울게요. 자, 69번 먼저 식을 세우면 100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5 이라면 5만원 되겠고, 그 다음 100만원 곱하기 날짜도 잘 보셔야 돼요. 요거 날짜 92일이네요 92일 곱하기 1만 분의 3 이렇게 하시면, 자, 각각 금액은 5만원이었고 밑에 거는 27,600원 이래 되네요. 요거를 각각 69번과 그 다음에 71번에 넣겠습니다. 가산세 띄우고,
69번 여기고 100만원 그 다음에 5만원 그 다음 71번 100만원 그리고 27,600원 이렇게 가산세 총 합은 77,600원 됐습니다. 감이 좀 오십니까?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매출 거래 먼저 넣고 매입 거래 넣는다. 또 중간에 이제 만약에 예정 신고 때 안 넣은 게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가산세를 염두에 두는 거지. 가산세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넣는 거예요. 됐죠? 74-2번 해보세요. 자, 74-2번 갑시다. 2기 확정입니다. 날짜 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줄 거세요. 직접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나왔어요. 그거 나왔으니까 바로 체크합시다. 옆에 보시면 직접 전자신고 53번 만원 넣고 시작합니다. 양가로 1번부터 시작할게요. 전자세금 신고, 전자세금 계산서, 제품 매출은 2억 원이다. 부가세 별도. 1번입니다. 이런 거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수출 신고 필증 선화증권, 수출액. 그냥 이게 수출액입니다. 6번이죠. 수출액은 6번. 그 다음에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 220만원에 대하여 대손세 공제를 한다. 이거는 좀 잘 쪼개 주셔야 돼. 200만원 더하기 20만원 맞아요? 그러면 세액은 20만원 공제한다 하면 마이너스 20만원 요거 주의하세요. 그 다음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두 개 나오죠? 두 개 합쳐서 5,500과 110이네. 그러면 5,100만원 되겠네요. 자, 세 번째로 가서 5,100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무난합니다. 아직 무난해요. 그 다음 5번부터는요 매입입니다. 매입 5번부터는 매입 구매확인서에 의한 원재료 매입은 4천만원이고 영세율 보이시죠? 그거는 몇 번이야? 영세율 세금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매입에서는요 매출 때처럼 영세가 따로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하시는 방법은 10번에 가셔서 우선 4천만원이라고 넣고 세액에다가는 그냥 0원 처리하는 거예요. 매입에서는 영세율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6번 보시면 배기량 2000cc이며 일단 불공제 사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고정자산이네요. 부가세 포함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우선 하셔야 될 작업은요 11번에 우선 넣어줘야 돼요. 1650만원인데 부가세 포함이니까 1500만원 그렇죠. 그리고 세금은 150만원까지. 그리고 바로 동시에 16번 점프 49번으로 가셔서 방금 넣으셨던 거 불공제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로 받은 전기요금 80만원은 줄 거세요. 2기 예정신고 누락분. 예정신고 누락분이 나왔네요. 근데 이게 매출인가 매입인가부터 구분해보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영수증을 받았죠. 내가 뭔가를 샀겠죠. 매입입니다. 매입에다가 넣어주셔야죠. 37번 80만원 그리고 8만원까지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넣겠습니다. 150만원. 자,
근데 여러분 하나 궁금한 게 생겨야 돼요. 아까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가산세 계산한다면서요. 맞죠? 근데 지금은 가산세를 계산은 제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요. 지금 매출에서 예정신고 누락분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애초에 없죠. 추가로 내야 될 거. 그러니까 가산세는 안 물어요. 가산세는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내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 공제, 요건 뭐 내만 손해잖아요. 애초에 공제를 못 받으면. 맞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가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정각에 계속하겠습니다.